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랑 내가 직접 통화를 하는데 사실은 나는 다른 사람 만났다 라고 배우자가 실토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녹취록 만들어서 제출하더라도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님, 지난번에 부정행위 증거를 잡으려다가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증거는 아예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다 합법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은 그 방법을 4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실제로 현장에서 저희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4가지입니다. 4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본인이 참여한 대화는 녹음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메시지 같은 거를 캡처한 건 동의 기반이 참 좋지만 법원 명령으로도 나중에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3번째, CCTV 블랙박스는 관리자 협조를 받거나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해서 법원을 통해 확보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금융거래 제출 명령으로 카드 계좌 내역을 확인하는 거. 이 4가지를 기억하시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아주 법적으로 안전하게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랑 내가 직접 통화를 하는데 사실은 나는 다른 사람 만났다 라고 배우자가 실토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녹취록 만들어서 제출하더라도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대화 당사자이고 대화 당사자가 한 녹음은 합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3자가 몰래 녹음하거나 배우자의 방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를 하는 건 전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주거 침입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고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입건이 되거든요.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2번째는 메시지, 사진 캡처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서 캡처하거나 전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문제가 많죠. 왜냐면은 숨기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오히려. 그래서 예를 들어 배우자가 그래, 그 사람 내가 만나긴 했어 라고 나한테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 자체가 자백이 될 수 있죠. 진술서를 받으시는 경우들도 많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야, 이거 나 재판에 증거를 써도 되냐고 물어봐서 진짜 명시적인 동의를 얻는 게 정말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문서제출 명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대화 내용 자체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법원이 통신사나 주로 카카오톡 많이 쓰시잖아요. 카카오톡 측에 로그 기록, 언제 몇 시에 연락 주고받았는지, 수발신 내역, 그리고 수발신 할 당시 그 사람들 위치까지 제출하라고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개인이 뭘 해킹을 하거나 무단으로 열람하지 않더라도 법원을 통해서 얼마나 자주 통화를 했는지, 연락할 때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안전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많이 담겨 있는 거는 CCTV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이건 아주 객관적인 물증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보면은 동영상 보면 사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여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자료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시간 싸움입니다. 상가나 주차장 CCTV는 보통 7일에서 길어봐야 한 15일 정도만 보관이 되는데 가능하다면 관리자한테 보존 요청이라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도 개인적으로 가서 부탁을 하면 잘 안 보여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니 뭐니 그러면서 절대 안 보여주거든요. 만약 상대방이 이거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서 법원의 명령으로 영상 데이터를 법원으로 받아서 그걸 보존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흥신소나 이런 도움을 받지 않아도 법원이 직접 명령을 하기 때문에 보관자 입장에서 거부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가장 빨리 해볼 수 있는 그런 증거보전 신청입니다. 4번째 마지막은 증거 중에서 금융거래 제출 명령 신청 제도인데요. 결국 바람을 피우거나 나쁜 짓을 하면 돈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요즘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숙박비, 선물 주고 카드 사용하는데 나랑 사는 동네는 이 동네인데 저기에서 계속 뭔가 모텔이나 편의점을 가요. 그런 것들은 금융거래 제출 명령을 신청을 하면 카드사나 은행에서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고, 이건 상대방의 허락 없이도 법원의 명령으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카드 내역으로 수개월간 부정행위라든지 심지어는 이혼소송에서 노래방 가가지고 돈 쓴 내역까지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내역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합법적으로 모으면 이거는 전부 다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개중에는 이거 조작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제3자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직접 준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이 되고 증거 능력이 부인될 일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증거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스토리를 짜느냐 그거겠죠. 녹취록 안에 든 당사자한테도 불리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한테 불리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단순히 로그 기록이나 수발신 내용만 갖고 있을지라도 다른 간접적인 정황들과 종합해 볼 때 부정행위가 있었다라는 거를 판사님한테 결국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전문가의 영역이고 변호사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되는 부분이죠. 재판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증거 수집 과정에서도 저는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셔서 소송 제기 과정에서도 해당 증거들로 어떤 주장을 입증하는 취지인지 정확하게 잘 준비를 하시기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는 결국 감정이 아니라 전략의 영역입니다. 불법적으로 모은 증거는 결국 내 발목을 잡고 오히려 내가 가해자가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법원을 통해 수집한 증거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혼자 불안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뭔가 막 마음속에 막 욕구가 부하가 치밀어 오르시더라도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셔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좀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대구 이혼 형사 전문 변호사 이한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